자, 이번 시간에는 맥스웰의 상반 정리와 베트의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의 상반 정리는 수식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기호로 여기 델 BA는 델 AB다. 여기서 첫 번째 노테이션은 처짐, 로케이션이죠. 처짐, 처짐 위치고요. 두 번째 서브스크립트의 요거는 원인이에요. 원인, 하중, 원인, 코즈 영어로 얘기하면 원인이고 원인, 코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델 BA다. 그럼 B점에서의 처짐인데 A에서의 원인에 의한 거고, 델 AB다. 그러면 A점에서의 처짐인데 원인이 B에 의한 거다. 이런 노테이션이에요. 자, 볼까요? A점에 단위 하중이 작용을 할 때, 즉 A점에, 요 A라는 점에 단위 하중이라는 거는 크기가 1인 하중을 단위 하중이라고 그래요. 1톤에 뭐 톤이 되건 1뉴톤이 되건 단위는 얘기 안 하지만 크기가 1이라는 거죠. 작용할 때 이 A점에 이게 1톤 뭐 1뉴톤이 작용하면 이게 점선과 같은 이게 점선이 일레스틱 커브예요. 이렇게 처지겠죠. 그죠? 그 구조물 B점에 생기는 처짐, 그러면은 처짐의 위치는 B점이죠. 그러니까 델 B예요. 첫 번째 서브스크립트 첨자는 처짐의 위치예요. 요거 크기. 근데 원인이 뭐예요? A점에 제하시킨 하중에 의해서 B점에 발생되는 처짐이다 라는 노테이션으로 델 B caused by load at A 라는 거죠. 이런 노테이션이에요. 이거는 B점에 단위 하중이 작용할 때, B점에 단위 하중이 작용했을 때 A점에 생기는 처짐을 우리가 표현하면 델 AB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다. 델 AB는 여기 1 하중에 의해서 여기서의 처짐은 거기에 1 가해졌을 때 여기서의 처짐하고 같다라는 게 맥스웰의 상반 처짐 정리입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1톤이 가해졌을 경우에 모멘트 선도죠. BMD죠.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래서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단위하중법을 배웠잖아요. 그 가상 1의 원리를 그 단위하중법을 위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1에 의해서 여기서의 처짐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구했나요? 그림에서 있는 그림에 있는 보에서 A처럼 실제 하중이 여기에 작용했을 경우에 여기서의 처짐을 찾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가상의 단위 하중을 놓고 거기서의 모멘트를 구하잖아요. 그거 갖다가 MB라고 하자고요. 이 곡선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제 하중 1이 가졌을 경우에는 MA라고 하자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단위 하중법에 의해서 여기 실제 하중, 이건 실제 하중에 의한 거고, 얘는 단위 하중인 거죠. 두 개가 똑같잖아요. 단위 하중 1에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서로 바꾸어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얘가 델 AB하고 동일하는 거다 이거죠. 수식으로 봐서.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적분식이 같기 때문에 같다라는 논리로 증명을 하고 있죠. 맥스웰의 상반 처짐 중에 또 하나는 단위 수직 처짐뿐만 아니라 회전각도 동일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림과 같이 A점에서의
우력에 의한, 즉 A점의 집중 모멘트, 즉 단위 우력 1이 가해졌을 경우에 요 점에서의 이거에 의해서 처짐이 발생하겠죠. 이렇게 이제 탄성 커브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랬을 경우에 요 B점에서의 처짐각, 즉 요 접선각이죠. 요 세타. 세타라고 얘기 안 하고 얘는 알파 B. 예, 여기는 디플렉션이 된 거의 위치고요. 두 번째 सब스크립트는 코즈죠. 원인. 그러면은 알파 B caused by unit load at A. A죠. 알파 BA죠. 즉 알파 BA는 단위 우력 B, 이 B점에 작용했을 때 A점에 생기는 회전각과 같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수직 처짐에 대한 것도 같고, 그 다음에 회전각도 성립한다라는 게 맥스웰의 상반저점의 처짐이에요. 그럼 또 서로 상호 처짐과 처짐각도 서로 상호 교차가 돼요. 무슨 얘기냐? 이와 같이 단위 하중과 단위 우력이 구조물상의 다른 점에 작용을 할 때 A점에 작용하는 단위 하중에 의해서 B점에 생기는 라디안으로 표시된 회전각은 단위 우력 B에 작용할 때, 단위 우력이 B에 작용할 때 A점에 생기는 처짐과 같다. 수적으로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알파 B caused by A 이꼴로 델타 at A caused by B 라는 거죠. 이거는 기울기고 이게 라디안으로 표시했을 경우에 알파 BA나 이게 다 된다는 거죠. 알파 BA는 알파 A B고 델타 AB는 델타. 우리 처음에는 이걸 안 배웠으니까, 그죠? 델타 BA다. 요거 BA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1, 그다음에 2, 두 번째 거, 지금 세 번째 서로 교차도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BA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델타 수직 처짐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표시하면 이와 같죠. 이 단위하 중 1이 여기에 가해졌을 경우, A에 가해졌을 경우에 탄성 처짐이 이와 같이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요 B점에서의 여기 A점의 단위하 중에 의해서 B점에서의 처진각을 우리가 알파 B caused by A로 표시했다고 치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만약에 집중 회전각 1이 가해졌을 경우에 회전 어떤 일라스틱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요점에서의 수직 처짐을 델 A점에서의 처짐이니까 여기 A니까 caused by B잖아요. 했을 때 같다. 얘하고 이거가 같다라는 거죠. 애하고 처짐이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각도는 라디안으로 표시했을 때요. 디그리로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라디안으로 셋 알파를 갖다 표시했을 경우에 같다는 거예요. 맥스웰 상반 처짐 정의가 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엔 베티의 상반
1 정리. N은 상반 맥스웰은 상반 처짐 정리고 베티의 법칙은 상반 1에 관한 정리예요. 어떤 일이냐? 공짜 1이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잘 들어봐요. 한 역계 시스템이죠. 포스 시스템. 시그마 FA에 의한 변이를 타고 다른 역계 델타 PB가 하는 가상의 일, 공짜 일 UAB는 PB 역계에 의한 구조 변형을 타고 PA 역계가 한 가상의 일, 즉 공짜 일과 같다. 즉 N은 처짐이지만 베티의 법칙은 에너지죠. 에너지 지금 에너지가 같다는 거죠. A 역계에 B가 가야 되는 거나 공짜 일이 같다는 거죠. 공짜 일이. 이게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가상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이게 좀 노테이션이 애매하네. 그죠? 이렇게 표시해야 돼. 이건 그치. 정확하게 표시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어쨌거나 이 책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의의 두 하중군 2가 작용했을 경우에 하중군 1에 의해 처짐에 대해 하중군 2가 하는 일은 하중군 2에 의해 처짐에 의해 하중군 1이 하는 일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림을 표시하면 이와 같죠. 베티의 상반 1의 정리를 정리하면 애가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중군 이 시스템 1이 있고 P1, 2가 있고 하중 3, 4가 있어요. P1이 먼저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중군 1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하중군 2, P3하고 P4가 이게 작용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요거 1, 2에 의한 1, 요 3, 4에 의한 1이 있고 원래 있던 1, 2가 3, 4에 의해서 공짜로 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한 일. 그죠? 요 공짜로 한 일. 즉 두 번째 하중군에 의해서 한 공짜 일이잖아요. 즉 정확하게 표시하면 여기 델이 지금 우리의 노테이션에 의하면 델 WI, caused by 2예요. 그죠? 앞에 노테이션은 첫 번째 군의 하중이고요. N은 원인이에요. 대부분 노테이션이. 얘는 반대로 두 번째 하중군이 여기 3, 4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중군 1이 작용했을 경우에 각각에 대한 에너지가 있고 공짜 1에 의해서 애가 원래 있던 놈이 공짜로 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짜 1을 로테이션으로 표시하면 W 이게 정확하게 하면 공짜 1이니까 대리죠. 사각형 면적이 2분의 1을 하지 않죠. 공짜 1이니까 2,y라고 표시하겠죠. 그래서 두 개 같다.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한 이게 노테이션이 좀 애매한데 책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정확한 베티의 상반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반일이니까 스타죠. 스타. 정확하게 더 표시하면 이거네. 어떻게 보면 상반이니까 상보. 상보하고 상반이 다르니까 영어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상반 1의 정리는 애가 이 개념이라는 거죠. 자, 이게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 앞에 그 맥스웰 상반 처짐 정리나 물론 애도 이제 정확하게 풀어서 쓰면 맥스웰의 상반 처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혼용해서 쓰이는데 베티의 법칙이냐, 뭐 맥스웰의 상반 정리냐,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가끔씩 이제 기사 시험에 한두 번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정리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8장부터는 요걸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정 구조를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개념을 이해하고 변형 일치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맥스웰의 상반 정리나 베티의 법칙이 이 개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살펴봤고요. 오늘은 맥스웰의 상반 처짐 정리와 베티의 상반 이례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